지민은 중학교 미술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붓을 들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 교실 안은 온통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세계를 캠퍼스에 펼쳐놓았고 지민은 그 순수한 창작의 순간들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색칠하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스스로 새로운 색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현수가 나타났다. 같은 학교 체육교사였던 현수는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지민의 조용하고 신중한 면과 절묘하게 어울렸다. 방과 후 교사회의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지민 선생님은 언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화가셨거든요.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운동할 때 그런 기분이에요.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두 사람의 성격은 달랐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 1년의 신중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현수의 부모는 처음 지민을 소개받았을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시어머니는 지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우리 현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교사라니 얼마나 든든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부모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지민은 참 좋은 시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현수의 누나 은주도 결혼 준비를 도와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지민은 서서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주에 대한 시부모의 태도가 유독 각별했다. 35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주는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직장 생활을 거쳐 독립하려 했지만 매번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은주는 의류 사업, 네일샵, 소규모 카페 등 여러 사업을 벌였다가 모두 실패했지만 시부모는 늘 다음 엔잘 될 거야 라며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몇백만 원씩 하는 초기 투자 비용부터 월세, 심지어 은주의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책임졌다. 반면 현수 가교사 연수비나 차 수리비 같은 도움을 요청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결혼했으니 스스로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 거야? 같은 자식이지만 대우는 천지 차이였다. 지민은 처음엔 이런 차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결혼한 아들과 아직 독립하지 못한 딸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지민의 마음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혼 2년 차 지민이 첫 아이를 임신했다. 입덧이 심해 수업 중에도 몇 번이나 화장실을 오가야 했지만 지민은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썼다. 임신 8개월까지도 수업을 계속했다. 배가 불러와도 미술 도구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현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도착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지민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우리 아들 참 잘생겼네. 현수도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시부모도 병원에 와서 손자를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현실이 시작되었다. 지민은 당연히 시부모의 도움을 기대했다. 현수도 여러 번 엄마가 많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약속했었다. 첫 주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들러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도와주었다. 지민은 역시 시어머니는 다르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이 전부였다. 요즘 은주가 새 사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내가 도와줘야 해.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은주는 이번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겠다고 나섰고 시부모는 또다시 보증을 서주며 5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주었다. 카페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직원 교육까지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도왔다. 지민은 혼자서 신생아를 돌보며 밤잠을 설쳐야 했다. 2-3시간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워야 했다.
낮에는 산후 회복으로 몸이 아팠지만 집안일과 다음 학기 수업 준비도 해야 했다. 현수는 나름대로 도우려 했지만 육아와 가사일에는 서툴렀다. 여보, 아기가 자꾸 울어. 어떻게 해야 해? 새벽 3시에 깨어난 지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기를 달래야 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무도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시댁의 무관심이었다. 은주가 카페 인테리어 구경을 오라고 할 때마다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기 어렵다고 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아기 데리고 돌아다니더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첫째 아이가 2돌을 앞둔 시점에 지민은 둘째를 임신했다. 이번엔 계획 임신이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워지면서 첫째 돌봄과 수업 준비가 점점 힘들어졌다. 2살배기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며 온 집안을 누비고 다녔다. 임신 중인 지민이 쫓아다니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다. 그런데도 시댁의 관심은 여전히 은주에게만 쏠려 있었다. 은주의 카페는 1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시부모는 다시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카페 설비를 정리하고 임대료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둘째 출산을 2주 앞둔 어느 날 시아버지가 현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은주 카페 정리하느라 빚이 좀 생겼어. 우리도 나이가 들다 보니 감당하기 어렵고. 형편상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현수는 망설였다. 아내의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더 지고 싶지 않았다. 아빠, 우리도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지민이 곧 출산하는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씩이라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은주도 이번엔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날 밤 현수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은주 언니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첫째, 낳을 때도 지금까지 도움은커녕 관심도 없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임신으로 예민해진 감정과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도 부모님이시니까. 조금만이 얼마인데요? 몇백만 원이요? 몇천만 원이요? 우리 첫째 아이 분유값도 아껴가면서 사는데 은주 언니 사업 실패 뒤처리비는 선뜻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민은 현수의 미온적인 태도에 더욱 실망했다. 이 순간 그녀는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현수는 영원히 중간에서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둘째 아이 출산은 첫째 때보다 수월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의 시댁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지민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다. 둘째가 100일을 넘긴 어느 주말 시부모가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은주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니. 다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어떨까? 지민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요즘 다세대 주택도 많이 짓잖아. 층을 나눠서 살면 우리가 아이들 봐주기도 편하고 은주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지민에게는 모든 것이 뻗치 보였다. 은주의 실패한 사업 뒷수습을 위해 현수 부부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지민을 무료 베이비시터 겸 가사도우미로 부려먹겠다는 계산이었다. 어머니, 은주 언니는 뭐라고 하세요? 은주도 좋아해. 조카들이랑 같이 살면서 돌봐주겠다고 하더라.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시부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 이기적이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나? 이기적이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도움을 청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런데 은주 언니 일만 생기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지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도 혼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냐? 시아버지의 말에 지민이 대답했다.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주 언니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35이 넘은 어른이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존할 건가요? 그날 시부모는 씁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현수는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계속 망설였고 그 모습을 보며 지민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민은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도 아이들도 끝없는 희생의 굴레에 갇힐 것이다. 시댁의 편애와 은주의 무책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현수는 영원히 결정을 미룰 것이다. 지민은 결심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대학원 입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미술 교육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진학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민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공부를 시작했다. 입시 준비 교재를 구입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무슨 공부? 대학원 입시 준비. 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온 거야. 몇 개월 후 지민은 현수에게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따로 살아야 해요.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결정해야 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서 안 바뀌어요.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지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정했다. 당신이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아이들을 위해 결정할 거예요. 현수가 부모에게 분가 의사를 전달했을 때 시부모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다. 지민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지? 아니에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는 처음으로 아내 편에 섰다. 오랫동안 갈등하며 지켜본 결과 지민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민은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들 학원과 병원이 가까운 곳, 지민의 직장에서도 통근하기 편한 곳을 알아봤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3룸짜리 전세 아파트였는데 아이들 방과 지민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서재까지 있었다. 정말 이사 갈 거야?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민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사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시댁과 물리적 거리가 생기니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졌다. 지민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학교로 출근했다. 방과 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잠든 후 대학원 입시 공부를 했다. 힘들었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다. 무엇보다 시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지민에게는 큰 해방감을 주었다. 현수도 점차 변화했다. 처음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집안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더 명확해졌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현수는 이제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 일에 참여했다. 드디어 대학원 입시일이 다가왔다.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몇 개월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합격했어. 정말 합격했어. 현수와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 지민을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 지민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지민은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더 나은 조건의 교직으로 이직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현수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의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은주는 결국 정규직 취업을 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직장 생활에 만족해했다. 더 이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민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엄마, 같이 놀아요. 첫째 아이가 달려와서 지민의 손을 잡았다. 응, 가자. 지민은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출발은 때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용기가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지민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